근데 이 풀은 보시면은 잎이 이런 식으로 꼭 들깨잎 같죠? 들깨잎처럼 생겼는데 끝이 좀 더 이렇게 뾰족합니다. 잎의 가장자리를 보시면은 그 톱니가 굉장히 날카롭게 나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벨 때 쓰는 톱의 날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톱니를 하고 있고요. 잎에 자세히 보시면 이 풀의 줄기와 잎자루에 보면은 하얀색 가시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굉장히 가늘고 불규칙한 가시인데요. 작아 보이지만 이거를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풀을 잘 몰랐을 때는 이 풀을 잡아당기려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풀을 그냥 잡아당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잡아당기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걸 그냥 자풀로 생각해서 잡아당기시면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쐐기풀의 이 가시에는 이 개미산이라고 하는 포름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름산에 우리의 이제 피부가 찔릴 경우에는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보면은 온몸에 하얀 털 같은 가시로 뒤덮여 있는 쐐기라는 애벌레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방이 되는 건데, 그 애벌레 당시에는 이제 쐐기 애벌레라고 합니다. 그 쐐기 애벌레를 잘못해서 산에 가서 만졌다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퉁퉁 붓죠, 이제 며칠 동안. 그리고 진물도 나오고 그러는데, 바로 그것과 같이 잘못해서 이 풀을 갖다가 만지다가 이 가시에 찔리게 되면은 꼭 전기에 감전되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 일반적인 가시에 찔리는 거와는 좀 다르게 약간 그 전기에 뭐가 감전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따갑고 얼얼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쐐기나방의 애벌레에 쏘인 것과 느낌이 거의 같다고 해서 이 풀의 이름이 바로 쐐기풀인데요. 이 쐐기풀이 이곳에는 굉장히 많이 넓게 자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풀들이 쐐기풀인데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모여 자랍니다. 보면은 얘네들이 자라는 걸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한 무더기로 자라고요. 또 건너뛰어서 이렇게 한 무더기를 이루고 또 이렇게 둥그렇게 한 무더기를 이루는 이런 형태로 자라는 것이 쐐기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쐐기풀이 자라고 있고요. 쐐기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계곡 근처에 놀러 가셨다가 이런 풀을 볼 때 함부로 이 풀을 잡아당기거나 만지시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풀이고요. 이 쐐기풀에 난 이 연약해 보이는 이 하얀 가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가시에 피부가 닿는 순간 아마 굉장한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쐐기풀에 찔려본 바에 의하면 하루 이상 가는 것 같습니다. 피부의 감각이 약간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하여튼 고통스럽습니다. 함부로 만지면 절대로 안 되는 풀, 쐐기풀입니다. 지금은 이 쐐기풀이 한 30cm 정도 자랐습니다. 이 쐐기풀이 요거보다 좀 어릴 때는 나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좀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뜨거운 물에 삶았다가 찬물에다가 좀 울궈서 쓴맛을 울궈내서 나물로 드실 수 있는데요. 이 쐐기풀이 이보다 조금 더 이제 억세지면 나물로 드실 수는 없습니다. 연할 때는 삶은 후에 찬물에 충분히 울궈서 나물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쐐기풀 말고도 어떤 곳에 가면은 잎이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잎이 그래도 넓적한 편인데 얘보다 잎이 가는 잎 쐐기풀도 있거든요. 잎만 가늘지 이것과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주나서 잎이 올라가고요. 잎이 올라가는 마디마디에는 이렇게 약간 짙은 자주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쐐기풀의 모양이고요. 이 쐐기풀은 커지면은 나중에 다 커지면은 한 키가 1m 정도까지 자랍니다. 이 쐐기풀 옆에는 이렇게 호라비 바람꽃이 또 예쁘게 꽃을 피웠네요. 이렇게 대 하나에서 꽃이 한 송이만 피우기 때문에 호라비 바람꽃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이것을 잘못 만지면은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이것을 잘 이용하면은 또 굉장히 훌륭한 약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쐐기풀에는 소염작용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관절염에 쓰이는 국소 도포용 크림에 이 쐐기풀의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쐐기풀은 소염작용이 우수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풀이고요. 이 쐐기풀을 직접 섭취하거나 염증이 생긴 부위에 이 쐐기풀을 짓지어서
바르면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쐐기풀에 잎이 구멍이 송송송 나 있거든요. 이 쐐기풀의 좋은 효능을 알고 또 곤충들이 쐐기풀을 먹는 겁니다. 이 쐐기풀에는 소염작용 이외에도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서 혈액이 맑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해독작용이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고 예방해주는 해독작용이 뛰어난 쐐기풀입니다. 또한 이 쐐기풀은 비타민C나 엽산, 철분 등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나 빈혈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산야초입니다. 아직은 가시가 그렇게 억세지 않지만은 제가 지금 이쪽에 이제 코팅되어 있는 쪽은 가시가 침투하지 못하는데 이 위쪽이 헝겊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걸 밀다가 지금 쏘였는데 굉장히 따갑습니다. 이 헝겊을 뚫고 이 쐐기풀이 찔렀는데 굉장히 따갑네요. 이 쐐기풀은 높은 혈당 수치를 낮추어 주면서 인슐린 분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도 좋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한 두피의 기름 생성을 조절해 주고 탈모를 예방해 주는 이런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비듬 개선이나 모발 건강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만큼 쐐기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장년층을 비롯해서 노년층에서 전립선 문제로 많은 고민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 전립선에도 이 쐐기풀이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에도 이 쐐기풀이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 관절염과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이 쐐기풀이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이 쐐기풀을 갖다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불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이 쐐기풀을 네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 쐐기풀에는 무기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 E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이 쐐기풀을 원료로 해서 만든 전립선에 좋은 건강식품이 출시되고 있고요. 피부 건강은 물론 면역력 증진에도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쐐기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피부 건강은 물론 우리 몸의 면역력 증진에도 매우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쐐기풀이 자생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쐐기풀은 절대로 맨손으로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맨손으로 만지는 순간 이 쐐기풀에 나 있는 이 작고 연약한 가시 같지만 이 흰 가시에 찔리게 되면은 굉장한 고통을 하루 이상 느끼셔야 됩니다. 네, 어느덧 이제 4월 말이 되니까 미나리냉이가 이렇게 하얗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 광대 수염도 미나리냉이와 함께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하얀 꽃을 이렇게 층층이 피우고 있습니다. 광대의 수염과 닮았다고 해서 광대 수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마디마다 잎이 이렇게 마주나는데요. 그 잎이 마주나는 그 위쪽에서 하얀 꽃을 이렇게 돌려나기로 층층이 피우는 광대 수염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고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곳에 이제 미나리냉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생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샘이 솟는 곳이고요. 이 샘이 솟는 곳에도 이렇게 미나리냉이가 하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계절이 참 빠르네요. 미나리냉이가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또 꽃을 피우고 있으니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요 샘물 바로 위에도 여기가 이제 샘물이 시작되는 곳인데 샘물이 나는 둔덕 바로 위에도 이렇게 광대 수염이 무리를 이루어서 꽃을 피우고 있는 중입니다.